예. 지금부터는 이렇게 새롭게 알려진 의혹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가 검찰에 소환이 됐었죠. 조국 장관의 동생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죠. 운동학원 위장고생이 나왔는데 소명하실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출석 관련 사전에 조 장관이랑 뭐 협의가 되거나 뭐 말씀을 나누신 부분이 있었나요?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분명히 아닌 것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에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검찰에 다 진술을 했다. 조국 장관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말 그대로 웅동학원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았던 35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가 왜 중요한 겁니까? 사실 참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라서 워낙 많은 문제가 나와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예전으로 좀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이 웅동학원이라는 데를 사실은 조국 장관의 아버님이 인수를 해서 이 학교를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하면서 이 조국 장관 아버님이 또 건설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즉 학교 이사장이면서 실제로 또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학교를 직접 이제 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IMF라든 위기 때 이제 회사가 부도 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나기 전에 학교를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두 차례 걸쳐 대출을 받아요. 근데 한 35억 원 정도 받는데 문제는 부도가 나면서 실제로 이제 돈을 어떤 채권을 다 어떤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급하지 못하면 이 35억을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뭔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 사용됐는지는 출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출처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한 분들은 받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35억이 어디로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과연 그러면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채권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동생이 또 채권자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35억 원의 행방, 이 돈이 결국은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한테 흘러간 것이 아닌가. 집 산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을 소환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웅동학원 이전 공사로 인해서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 부채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말했던 게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가지고 공사 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갖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거기에 공사 대금을 다 지급을 했고, 하도급 업체에서 제 동생 그 회사 고려시티 개발 빼고는 다 완전 지불을 했거든요. 모두 지불을 했다라는 게 조국 장관 기자간담회에서의 해명이었는데, 네. 고지영 처장 한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웅동학원 하도급 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못 받았고 나만 말고 나 빼고도 많은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했던 해명과 이제 반대되는 이 증언이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 동생 회사 빼놓고 나머지 하도급 회사들에게는 이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10여 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공사 대금 2,600만 원을 못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이 조국 장관의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어음을 이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조 장관의 어떤 이 해명이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웅동학원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고교 인턴 증명서 별것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녀가 서울대 인턴 증명서, 이 두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저 별것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도 나왔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그 인턴 증명서
별게 아니라서 발급하는데 그렇게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뭔 그런 취지인 건지 아니면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이 그런 인턴 증명서 받는 거 그거 자체가 그 인턴 증명서 자체가 그렇게 별 가치가 있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인지 어느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어느 뜻이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이 가서 인턴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전에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흑수저인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퇴 PC에서 지금 그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발행된 증명서가 인턴 증명서 양식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게.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딸하고 그리고 딸 친구하고 또 조국 장관의 친구인 A 변호사의 아들하고 세 사람 것만 나왔어요. 그렇게 치면은 인권법센터 발급 대장에는 없는 세 사람의 인턴 증명서 양식이 조국 장관 PC에서는 나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발급이 됐다고?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조국 장관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 그리고 정치권의 얘기, 조국 장관의 입장, 그리고 새로운 의혹까지 차례로 한번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범여권 지지자들의 이 검색어가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고요. 고민정 대변인, 윤석열 총장. 지금 가을 태풍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이 부분까지 해서 오늘도 특히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슈들이 검색어에도 오르내렸습니다.